연예인이다. 성매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딱 돈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노쇼 당했어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변명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실제로 관계가 없었다라는 변명이 통할까요를 많이 부르죠. 손만 잡았다, 마사지만 받았다, 뭐 어떡하죠? 그러면 관계가 없으셨는데 처벌을 받을 리가 없는데 내가 어떤 변명을 했을 때 그 변명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죠. 변호사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피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임기 16일 만에 의원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조금씩 더 은밀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성매매. 성매매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립하고 누가 처벌받는 걸까요? 오늘은 심준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채널의 두 번째 전문가 게스트입니다. 심준섭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연예인이다. 이럴 수가. 와, 이제 자막으로 물론 소개가 나가겠지만 한번 네. 카메라 보고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심의 대표 변호사 심준섭이라고 합니다. 와. 많은 분들께 알려진 거는 아마 네. 나눈 솔로 30기 형식으로 알려져 있을 텐데요. 뭐 오늘은 이제 변호사로서 저를 좀 와.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사실 오늘 이 주제로 성매매를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는 성매매라고 하면 뭐 유흥업소, 집결지 이런 곳에서 우리 일상과는 좀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뭐 랜덤 채팅이나 SNS 이런 곳에서 만남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네. 이 실제 사건 맡으시면서도 네. 접근하는 경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회식하고 네. 뭐 3차, 4차 갈 때 이제 뭐 선배가 뭐 좋은 데 가자 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아예 그런 심지어 숫기가 없는 사람도 네.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불법 웹툰 보려다가 이제 광고 뜨는 거 눌러서 타고 가서 뭐 재밌는 게 있네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뭐 텔레그램이나 뭐 무슨 이런 어플이 있어요. 뭐 전용 어플 그런 걸 네. 깔아서 연락해서 약속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 위주로 많이 가고 있고 네. 그 광고라는 것도 막 SNS도 올라오고 그런 네. 불법 사이트에도 광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양상이 변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이슈가 된 전직 시의원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죄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네. 그냥 성매매를 했다 이것만으로 이 정도 지경까지 간 건 아니고 근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실제로 처벌이 얼마나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네네네. 우리는 이게 다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냥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네네네. 거예요, 편의상. 이분이 이제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그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적절한 영상 같은 걸 만들라고 시켜서 네. 받았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착취물 뭐 제작 이런 쪽으로도 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성매매에 관련된 법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특별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조까지 가다 보니까 이거는 형량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훨씬 세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중죄로서 아예 의원직까지도 이렇게 박탈이 된 거죠. 사실 이거 보니까 피해 아동에게 다른 친구를 소개하면 돈을 더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실제로 소개를 하지 않았어도 제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그쵸. 이게 원래 성매매는 그 미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진 않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수도 처벌을 하고 이게 또 아동 청소년 쪽이면은 더 형량이 훨씬 세지죠. 성매매 자체는 네. 미수죄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알선은 미수가 그쵸. 예를 들어서 거예요? 성매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네. 딱 돈을 썼어요. 네. 그런데 이제 노쇼 당했어요. 그럼 이제 뭐 네. 억울하겠지만 이제 뭐 다행히 처벌은 안 된다. 네. 보니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런 주장이 실제로 처벌을 뭔가 감형을 받거나 네. 죄가 없다고 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하는데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형법에서는 네. 당연히 이 어떤 고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된다.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말들 많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은 누가 처벌을 받겠어요, 세상에. 뭐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확히 고의라는 게 보이지 않아도 이 정도면은 알고 했을 것 같다. 혹은 이제 미성년자여도 뭐 괜찮다 정도. 이거를 이제 뭐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받으면은
뭐 아동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인 걸 알고 있었다라고 처벌이 되는 거고, 오히려 그 경우에는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뭐 그럼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방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양형적으로 처벌이 되는 건데, 네. 그런 어플로 만약에 만났다거나 했을 때 이 케이스처럼 그러면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사진 찍어서 보여줘야 했는데 뭐 교복을 입고 보내줬다거나 뭐 아니면 학교 뭐 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이 정도면은 알 수 있다, 예, 충분히. 제3자가 보기엔 미성년자라고 생각했을 법하다 하면은 그게 이제 본인이 부인해도 인정되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네.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뭐 주민등록증을 보내줬는데 그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들 보면은 네. 그래서 처벌이 안 된 게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화장을 되게 이제 어른스럽게도 했고 뭐 그 외에 이제 뭐 주고받은 카톡이나 뭐 다 봐도 뭐 이게 도저히 미성년자라고 이것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케이스에서는 미성년자라고 보진 않고, 다만 뭐 무죄는 아니고 성매매는 했으니까 처벌은 받아야 되겠죠. 네네네. 현재 제기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뭐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셨지만 네. 처벌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게 특히 이제 미성년자에 관련된 성착취를 만든거나 알선한거나 뭐 그리고 뭐 거의 협박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쯤 되면은 일단은 집행유예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미성년자 관련된 이 뭐 형매매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 징역이 뭐 1년 이상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물결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집행유예를 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7년 이러면은 뭐 반 깎고 뭐 어쩌고 했을 때 뭐 집행유예 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건 아니긴 하지만 좀 여러 개 결합이 된 상태고 그리고 뭐 죄질이 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또 더군다나 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니까 아마 뭐 이거는 진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법조인이 아닌 입장에서 괘씸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진짜 화가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이 처벌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네. 이 성인이 먼저 성매매를 요구한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처벌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양형적으로는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네.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했다고 더 세게 처벌하는 거는 미성년자가 그 좀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다. 그쵸. 일반적인 성인보다 판단 능력이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 하자고 말을 했다고 그거를 들어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한 거고 네. 결국에는 이 성인의 책임이 더 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지진 않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뭔가 이 장부에 있는 명단들을 이제 보고 경찰에 연락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업소가 단속을 돼가지고 잡혀서 그 장부가 막 보관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컨택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그러기도 해요. 뭐 그 함정 수사.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함정 수사를 하면은 안 되도록 이제 원칙이 있는데 네. 이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뭐 아동 청소년 범죄 관련돼서는 좀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이나 뭐 땡톡이나 이제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걸로 뭐 미성년자를 잘못 찾았다가는 그 뒤에는 이제 경찰관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진짜요? 그래서 나오라는 장소 나오면은 이제 바로 수갑 딱 찰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실제로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그래요? 네. 아니, 안 그래도 저 이게 궁금했어요. 마약 수사는 이제 실제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경찰이 이제 뭐 잠복 수사를 한다거나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성매매도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네. 있군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런 거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경찰분들 수고가 많으시네요.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막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물 안에서 막 그런 성매매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건물주나 네. 임대인이나 만약에 알고 있었어요. 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근데 그냥 쉬쉬했어요. 네. 이런 경우에 건물주나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뭐 설마 뭐 이런 정도면 또 모르겠는데 네. 만약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공범죄가 있어요, 성매매도? 뭐 기본적으로 모든 죄는 공범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범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넓은 의미로는 자기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성매수자, 그리고 성판매자 이게 딱 왔어요. 그러면은 처벌 시작, 딱 처벌하는 단계가 왔어. 약간 뭐 달리기 레이스예요? 감옥의 길로 누가 먼저 빨리 가나? 나 이게 좀 궁금한데. 성매수자가 걸렸어, 딱. 네.
그래서 다 적발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식으로 좀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양형이 어느 정도? 뭐 모두 다 정확하게 증거가 다 드러나 잡힌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보도 쪽이 훨씬 세게 처벌을 받을 거고 네.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하질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치 인신매매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냥 이제 편의상 표현을 할게요. 호주 입장에서 뭐 손님이잖아요. 네. 손님 중에 좀 이제 점잖은 사람도 있고 좀 거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거친 사람들을 혼도 내줘야 되거든요. 아, 혼을 내요. 아 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이제 뭐 직원인 건데 내 직원을 막 예를 들어 함부로 한다거나 때린다고 했을 때 뭐 경찰을 부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아 제가요 지금 이제 운영하는 업장에서 진상 손님이 저 이제 직원을 때리는데 어떡하죠? 이러면 이제 같이 바로 잡히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업계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물리치료를 해주고 뭐 마음이 아프신 것 같은데 물리치료 해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라. 돈은 다 내시고 가셔라.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 웃기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거를 법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지금 강도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범죄의 집결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범죄가 범죄를 물고 꼬리에 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러네요. 또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범죄가 또 결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이제 그도 그렇게 얻은 돈으로 뭐 이제 네. 불법 도박 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괜히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뭐 존엄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범죄의 집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이제 제가 변호사님이 실제로 맡은 사건들이 궁금한데요. 실제로 맡은 사건들 보면은 네. 한 번만 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쵸. 이게 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좀 중독성이 있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과 좀 달라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는 너무 막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뭐 한 번 하고 이제 뭐 이제 그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뭐 나의 이제 욕망이 해소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계속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성매매 쪽으로 가는 분도 있지만 뭐 약취 유인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뭐 랜덤 채팅으로 찾아가지고 네. 뭐 이제 그 스폰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선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서 그런 경우들에는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면은 뭐 설령 상대방도 오케이 하고 뭐 서로 해피했어도 네. 뭐 그거는 범죄인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스폰서라는 거 있잖아요. 네. 스폰이라는 거는 성매매랑 같은 건가요? 같이 이게 똑같이 처벌? 엄밀히 말하면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네. 법의 시선으로 봤을 때 네. 불특정한 사람과 이제 관계를 맺는 거를 성매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가성이 부여된 거를. 네. 근데 이제 스폰서라는 건 일단 대가성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오케이. 그럼 불특정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한 사람하고만 계속 이제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 거냐 아닌 거냐 네. 부분이 헷갈리는 건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데 처벌이 된 케이스도 있고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정식으로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 소개를 받았어요, 사람을. 네. 아니면은 뭐 어디 모임에서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뭐 연애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애매한데 뭔가 갑자기 돈을 줬어요. 뭐 그러고 이제 뭐 관계를 계속 가지는데 뭐 그 좋은 친구인지 뭐 연인인지 네. 아니면은 뭐 대가성이 있는 그런 성관계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초에 프레임 자체가 뭐 그런 뭐 관계를 위해서 돈을 주는 관계로 시작을 했을 때 네. 어쩌다 한두 번 이제 뭐 대가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뭐 단골 손님으로서 서비스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이제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스폰서 중에서도 성매매 쪽에 분류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러면 돈이 아니고 뭔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선물이어도 똑같이 처벌받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뭐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요즘에 방송 BJ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성을 판다 막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별풍선 많이 쏜 회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들하고 BJ 만나가지고 뭐 식사 데이트를 하고 그 후에 뭐 밤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잠자리를 갖고 네. 했어요. 네. 그것도 성매매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성매매로 보일 수 있는데 뭐 재밌다 표현할지 모르는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막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막 무슨 멤버십도 있고 막 VIP면은 뭐 식사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트권이 있다고 칠게요.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퍼줬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BJ가. 그랬을 때 이제 이거 돈 돌려받고 싶다, 소송하고 싶다, 혹은 이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싶다, 뭐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요새는. 근데 그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뭐 이런 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요? 자, 그럼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성매수자가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장 많이 하는 변명 네.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실제로 관계가 없었다라는 변명이 통할까요를 많이 물으죠. 왜냐면은 뭐 그 업소가 저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이제 아, 전 사건으로서만 압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 이렇게 뭐 카메라가 있어서 뭐 성희님 장면을 막 촬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이제 또 하나의 범죄잖아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돈만 주고 뭐 이제 손만 잡았다, 뭐 마사지만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고요. 아니면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본인이 성매매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말 안 하고 민망하니까 본인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뭐 인근 A팀에서 뭐 얼마를 인출한 다음에 뭐 그 실제로는 없이 그냥 나갔다. 뭐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제 장단을 맞춰 드리거든요. 뭐 어떡하죠? 그러면 관계가 없으셨는데 처벌을 받을 리가 없는데 돈만 인출하셨으면 처벌 안 되죠. 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안절부절. 예, 뭐 그럼 이제 결국 본인이 말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실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성매매 실제 관계가 있었을 법하다고 많이 추단이 되면은 네. 인정이 되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변명은 안 먹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남발하지 않는 게 좋겠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회피하는 것보다는 인정을 하는 게 더 네. 어떻게 보면은 양형을 줄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어쨌든 뭐 처벌을 하려면은 객관적인 증거의 범위 하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말을 내가 어떤 변명을 했을 때 그 변명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애매한 그 범죄의 종류에서는.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야 되죠. 뭐 내가 실제로 이제 객관적으로 검사 쪽에서 확보한 걸로 생각되는 증거가 이 정도인 것 같고, 내가 실제로는 이렇고, 뭐 그러면 이거는 빨리 인정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뭐 아니면은 이 부분까지는 지금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 파게 잘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짜드려요. 성매수자뿐만 아니라 뭐 포주다 이런 분들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피스텔 방을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30개를 운영을 하세요. 근데 이제 뭐 한 5개 정도가 지금 관련 증거가 명확히 적발이 됐으면은 25개까지 안 들춰보게 빨리 이제 5개를 잘 인정하는 게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성매매 단속을 당해도 네. 큰 죄를 안 받더라고요. 그쵸.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징역형까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몇십 번 했는데도 벌금으로 끝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만 있을 때는 사실 벌금을 끝난 게 오히려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범죄가 결합되면 그때부터 징역으로 가는 케이스가 더 많아진다 오히려 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재범에 대한 추가 양형이 뭔가 되는 게 없다는 거네요. 성매매만 했을 때는. 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세지긴 하죠. 근데 이제 벌금의 뭐 액수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고, 네. 뭐 이게 징역으로 가는 케이스는 뭐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벌금으로 다 끝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걸린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변호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미 벌금형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은 그래도 뭐 다른 게 같이 결합이 되면 확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판사,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판사 중에서 이걸 엄벌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만나면은 그때는 그냥 집행유예든 아니면 징역이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특히 만약에 본인이 뭐 공무원이다 그러면은 뭐 징계 레벨이 달라지니까 아예 그냥 자동 면제 파면되는 경우도 있고, 공직자는 연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연금의 문제까지 가버리면 이제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사이트 운영, 뭐 광고도 하고. 그쵸. 근데 어떻게 보면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궁금한 게 너무 대놓고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막 사이트 보면은 네. 이거를 이렇게 대놓고 한다고? 네. 뭐 둘 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난을 받겠죠. 그래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수사 인력의 한계가 있고요. 뭐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찰이 막 뭐 1000만 명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대포 통장도 쓰고 이러다 보면 이게 딱 끊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거나 네. 뭐 적발됐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서 뭐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이용했다. 그럼 한국에서 혹시 처벌을 받나요? 당연히 맞죠. 근데 왜냐면은 그걸 어떻게? 물론 이제 그거를 증거를 찾는 거에 문제가 있겠죠. 네.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뭐 어디 나라에 가서 뭐 황제가 되셨다 잠깐 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이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에 계속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네. 네. 그렇군요.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뭐 도박 같은 거 뭐 유명 연예인 중에 처벌받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성매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이제 제보를 했다거나 네. 그러니까 찔렀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제가 유튜브 이거 찾아보다가 봤는데 변호사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 집에 우편이 오면 이런 내용으로 오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 이게 그 되게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그 경찰 분들이나 검사 분들이 변호사의 말을 무시할 때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그 여기 그 지금 피의자겠죠. 뭐 네. 혐의 받는 사람 집으로 보내지 말고 저희 사무실로만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뭐 알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까먹고 그냥 그대로 이제 주소로 보낸 경우도 많고 수사 결과 통지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럴 의무는 없다. 뭐 싫다 하고 그냥 보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건 있죠. 뭐 저희가 그래서 100% 보장은 못 해드리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 사무실로만 수령을 하게 얘기는 해보겠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이러면 무조건 이제 당신 집에 안 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속이는 거니까. 예. 그럼 이건 추가 요금이 붙어요? 근데 뭐 만약에 사건 자체를 맡기면은 보통 뭐 그거는 그걸 요청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이것도 서비스에 포함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피디님 그 서비스 왜 공부하신 거예요? 근데 네, 오히려 사람들이 놀란대요. 그 와이프나 이런 분들은 전혀 기함을 하죠. 네. 순진한 사람들은 일단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면 그쵸. 네. 놀래는데 그 내용도 그래버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역용하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막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 고소나 아니면은 뭐 민사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네. 막 직장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더 겁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망신을 주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크게 착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 성매매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 생각에는 성매매하면 무조건 감옥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네. 대부분의 성매매는 뭐 벌금을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심지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고 막 그래도 그렇긴 한데 이 성매매만 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성매매가 처음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였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바로 이제 뭐 집유냐 아니면 징역이냐에 고민에 있는 거지 벌금을 가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정도로 가는 거고 그 외에 뭔가 뭐 촬영을 했다거나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그 범죄 자체가 종류가 달라져서 훨씬 큰 처벌이 될 수 있다. 네. 어쨌든 뭐 성매매가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잡히고 많이 처벌이 된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웬만하면 안 하신 게 좋고 뭐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되셨으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좀 변호를 받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매매는 적어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명백히 금지된 범죄이고요. 그 과정에서 강요나 착취, 뭐 알선, 미성년자 범죄가 발생하는 순간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도 성매매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는 거겠죠. 오늘은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을 시작으로 성매매가 성립하는 기준과 실제 단속 방식 그리고 처벌 사례까지 신준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되게 떨리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머리 좋은 사람 말 빠르다 했잖아요. 말 진짜 빠른 거 아세요 오늘? 아, 그래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뉴스 보다가 궁금했던 거 아니면 이게 합법인지 고소가 되는지 궁금하셨던 것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신준섭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